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비타민C의 다양한 효능으로 메가도즈 요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타민C에도 몇 가지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혈당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비타민C 메가도즈를 해서 혈당이 올라간 것인데 실제로 혈당이 올라간 것이 아니죠. 이 혈당 수치가 올라갔는데 본인이 당뇨나 당뇨 전 단계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분들은 혈당이 올라가게 돼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인슐린을 추가로 주사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혈당 쇼크로 사망할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그 연속 혈당 측정기로 비타민C가 어떻게 혈당을 실시간으로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먼저 비타민C 복용 시 단점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 자극 증세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위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염이 있는 분이 비타민C를 먹게 되면은 속쓰림이 심하고 위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염 치료를 한 후에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장 결석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살산을 생성을 해서 신장 결석이 잘 생기는 분들은 비타민C 섭취량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 흡수가 지나치게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가 생성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혈관 노화나 다른 장기에 데미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빈혈이 있는 분들한테는 치료에 도움이 되겠죠. 고농도 시 산화 스트레스 및 과산화수소가 생성이 돼서 이 역시 이제 세포 노화를 촉진할 수 있고요. 반대로 암 환자에게는 이게 항암 효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 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간혹 이제 두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주의해야 되고요. 약물의 상호작용, 와파린 복용 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와파린 작용이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인 주제인 혈당 측정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타민C 섭취 시 혈당 측정 오류가 이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를 먹으면 혈당 수치가 오른다, 혈당이 올랐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뇨를 유발하는 거 아니냐, 당뇨가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혈당이 실제로 올라간 게 아니라 비타민C 농도가 올라가면서 혈당이 올라간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혈중 비타민C 농도 상승이랑 혈당이 상승한 거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기계에서 오류로 인식을 하는 것이 실제로는 혈당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비타민C 먹고 올라간 혈당 수치는 가짜다. 실제 수치는 더 낮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이따가 또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비타민C를 먹으면 왜 혈당 수치가 이상해질까, 올라갈까? 뭐 어떤 경우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주사를 맞는 경우에는 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원인은 포도당하고 비타민C가 화학 구조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왼쪽이 포도당, 오른쪽이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이 포도당에서 합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다른 포유류 동물에는 이런 효소가 있어서 비타민C를 직접 포도당에서 합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런 효소가 없기 때문에 비타민C를 합성하지 못해서 꼭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기기에서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으면 혈당이 올라간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비타민C 그 영향을 주는 게 혈당 측정 기기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측정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GDH, PQQ 약자는 요 밑에 써 있고요. GDH 위에 똑같은 약자고요. 그다음에 FAD 방식이 있고 GOD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PQQ 방식이 요렇게 이제 산소 비의존 쪽이지만 높은 전자 생성을 해서 혈당을 측정을 하는데 포도당 이외에 다른 당류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혈당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정확도가 왜 이렇게 떨어질까 고민을 해봤는데 바로 이 PQQ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기능의학을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비타민C를 먹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 방식으로 했을 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FAD 방식으로 이제 바꿔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방식이고 이제 포도당 특이성이 높아서 비타민 C의 영향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병원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좋고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낮은 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GOD 방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GOD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전통적이며 근데 이제 산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산소 농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뭐 정확도가 높고 사용하기 편리한 방식이 이 FAD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PQQ랑 FAD, GOD 방식을 세 가지 한번 비교해서 혈당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네 번째 방식이 헥소카이네이즈 방식이거든요. 요거는 검사실에서 자동화 분석기에서 사용을 하고요. 효소 반응과 광학 흡광도 뭐 이런 방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정확도가 높고 비타민C 간섭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혈당이 이제 간이 검사가 아니라 피를 뽑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피를 뽑아가지고 하는 검사가 가장 정확하고 이 값이 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을 확인하고 제대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바늘로 체열을 한 다음에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거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괜히 그 간이 검사로 뭐 높네 낮네 막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혈당 수치는 간이 검사보다는 체열을 해서 하는 게 정확하고 헥소카이네이즈 방식으로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병원에서 제가 사용하는 기기는 이건데 이게 보니까 PQQ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FAD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조금 교체를 해서 혈당을 다시 좀 관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GOD 방식이 아큐체액이라는 제품이 아무래도 이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혈당 영향을 덜 받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혈당 측정 기기에도 문제가 있지만 연속 혈당 측정 기기에도 비타민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이제 비타민 C를 먹으면은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분마다 검사를 해가지고 혈당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비타민 C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연속 혈당 측정기를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리브레 제품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케어센스 에어 이 전문가용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확인해 봤더니 GDH FAD 방식이더라고요. FAD가 좀 더 정확한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정맥 주사 치료를 하고 나서 이 리브레가 고장 나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 수액 맞고 리브레가 망가졌어요. 이제 그럼 혈당이 막 한 400, 500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케어센스 에어는 다행히 수액 치료 후에도 고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액 치료를 하시는 분은 반드시 케어센스 에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레하고 케어센스 둘 다 썼지만 이게 정확도 면에서 좀 케어센스가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보정이 가능하거든요. 케어센스 에어는. 요즘엔 보정을 안 해도 되기도 하지만 값이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을 때는 보정을 좀 직접 혈당 측정기를 이용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같은 방식인 FAD 방식으로 되어 있는 그 혈당 측정기를 구매를 해서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FAD인데 아까 PQQ로 하면은 오차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 이제 연속 혈당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C 주사를 맞고 나서 보면은 혈당이 거의 100이었는데 주사 수액 맞고 267까지 수직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간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비타민 C 농도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인슐린 주사 맞는 사람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추가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 비타민 C 맞았는데 혈당이 뭐 300, 400 이렇게 나오면 놀라죠, 당연히. 그래서 고혈당이 돼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놀라게 되는데 근데 그건 혈당이 올라간 게 아닌데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저혈당 쇼크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시간에서 8시간 지나서 본래 혈당으로 돌아오니까 그때 기준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함부로 인슐린 주사 추가로 맞으시면 안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저혈당 쇼크로 이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포솜씨 하나를 이렇게 섭취를 했는데 섭취 후 혈당 변화 보니까 이분이 당뇨 환자는 아닌데 계속 혈당이 높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비타민 C 메가도즈를 해서 하루 종일 혈당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녁에 리포솜씨를 한 뭐 10시 정도에 드셨는데 혈당이 195, 다음 새벽에도 200일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이분도 혈당이 대략 한 30에서 많게는 뭐 6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포솜 C, 비타민 C의 영향을 연속 혈당 측정기를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없다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 10시 30분쯤에 리포솜 비타민 C 아까 725ml를 먹었더니 한 100에서 130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요때 한 섭취를 했는데 한 130 정도로 제가 올라간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게 아침까지도 어느 정도 영향을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리포좀 C를 먹었을 때도 대략 한 30 정도 올라갔고요. 여기 기저, 여기 이때쯤에 먹었는데 한 뭐 80, 90 정도 됐었는데 여기 120까지 올라가서 한 30 정도 올라갔고요. 비타민 C 가루 3g을 이때쯤에 또 먹었는데 이때도 이제 122로 이렇게 올라갔고요. 알약, 고려은단 비타민 C 있잖아요. 그거를 먹었더니 이때도 비슷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리포점을 먹었을 때 좀 빠르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리포점 비타민 C 725랑 수용성 비타민 C 3000이랑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가 이제 비슷한 양성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먹고 올라가는 혈당 수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흡수율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유전적인 차이인 수송체, 비타민 C 수송체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포솜 비타민 C와 수용성 비타민 C를 비교를 했더니 대략 725가 3000이랑 비슷했습니다. 리포솜 725, 수용성 3000. 상승폭은 비슷했고요. 리포솜이 좀 빠르게 상승했다. 아까 그래프 보면은 최고점을 리포솜 C가 좀 더 빠른 값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수용성은 리포솜에 비해서 좀 느리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또 느리게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리포솜이 한 4배 정도 흡수율이 높은 것 같다. 그래서 리포솜 두 알을 먹으면 거의 6천을 먹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타민 C를 섭취하는 사람은 혈당이 평소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주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혈당 수치를 보고 당뇨로 착각하면 안 된다. 요 말씀을 드리겠어요. 실제로 저희 환자도 혈당이 계속 높아가지고 당뇨약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비타민 C의 영향이라서 당뇨약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 예,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으면 특히 이제 통증 시술을 하거나 통증이나 뭐 돌발성 난청이나 다른 그런 염증 질환을 치료할 때 뭐 가려움증이나 그런 경우에 이제 경구약으로 스테로이드를 섭취를 하게 되는데 이 스테로이드 먹고 나서 혈당이 막 엄청 오르거든요. 이렇게 혈당이 많이 오르는데 비타민 C하고의 차이는 이때는 진짜 혈당이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주사를 맞거나 먹으면은 가짜로 혈당이 올라간 게 아니라 엄청나게 혈당이 올라가고 그래서 살도 찌고 그러죠. 그래서 비타민 C는 가짜로 올라간 거지만 스테로이드는 진짜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의 이제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면은 비타민 C 먹고 올라간 혈당은 혈당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비타민 C 농도가 올라간 거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스테로이드는 진짜 혈당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혈당이 높다면은 치료를 꼭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확한 혈당 측정을 위해서는 피를 뽑아서 검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급적 사용하실 때는 그 PQQ 방식이 아니라 FAD 방식을 찾아서 혈당 기기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인슐린 주사 맞는 사람은 비타민 C로 올라간 혈당 수치를 실제 혈당으로 착각을 해서 평소보다 인슐린 주사를 추가로 맞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혈당 쇼크로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인슐린 주사 맞는 분들에게는
꼭 이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수액 주사 맞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전 영상에는 뭐 비타민 C의 그 11가지 효능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요 내용도 좋으니까 한번 안 보신 분은 꼭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은 이제 구독, 알림, 좋아요를 한번 설정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그 연속 혈당 측정 그래프와 그 식이요법으로 그 콜레스테롤을 치료한 케이스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주제니까요. 저도 이 케이스를 접하고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영상도 잘 찾아보시려면 이 세 가지를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